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수능일인데 비가 내리고 있네요. 보통 수능일 하면 엄청 추운데 오늘은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수능 보시는 모든 수험생분들 수능 무사히 잘 치렀으리라 감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요, 재개발 입주권 승계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 라디오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좀 이 내용을 아실 거고, 관련 기사도 이제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서울신문에도 나왔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소개시켜 드릴 이제 요 신문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자, 화면을 바꾸어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은요, 재개발 입주권 승계조합원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신문 기사 내용을 제가 그대로 발췌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 신문 기사 내용은 여러분 중앙일보의 요 도표 하나 제가 갖고 왔고요.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2023년 11월 15일 보도된 건데 발표제 오늘 오전에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정부는 그간 지자체들이 재개발 입주권을 승계한 조합원에 부과해온 취득세 산정 방식을 바로잡아서 최근 5년간 소급 적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입주권 매수자가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한 웃돈입니다. 여러분, 프리미엄이라 그러잖아요. 이러한 프리미엄과 시공사에 낸 분담금을 집값의 일부로 보고 취득세를 재산정해야 된다는 게 행정안전부 지침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자체들은 이런 프리미엄과 분담금을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 반영하는 등의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소급 적용 대상이 되는 승계조합원이 최소한 수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래서 대다수가 추가로 또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행정안전부가 입주권 승계조합원의 입주 시 취득세는 프리미엄과 분담금을 포함한 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유권 해석이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에는요, 당해 지위 승계하는 그 시점과 입주 시점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입주권 가격은 토지 가격과 프리미엄을 더해서 우리가 당해 지위를 승계할 때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그 승계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요, 여러분, 이 지위 승계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택으로 보지 않고 토지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당의 매매 가격의 4%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주 시점에서는 새 아파트를 새롭게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원시 취득 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좀 낮습니다, 여러분. 주택에 대한 세율은 2.8%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지 않은 지자체들이요, 여러분. 문제가 언제냐면 두 번째입니다. 입주 시 부과되는 취득세를 잘못 산정했다는 점이에요. 행정안전부는 이제 유권 해석을 통해서 승계조합원인 경우 입주 시 취득시를 산정을 할 때 조합원의 분양가액 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엄과 분담금을 포함한 총 취득가액,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 플러스 옵션 플러스 분담금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지자체는 프리미엄하고 분담금을 다 제외하는 데도 있었고 일부 제외하는 데도 있었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적지 않은 이제 지자체들이요, 여러분, 프리미엄과 이런 분담금을 빼고 취득세 과표를 산출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취득세가 적게 거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제척기간 5년 얘기하면서 소급까지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요, 혼선이 빚어지면서 최근 지자체 지침을 다시 내려 프리미엄을 포함한 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잘못된 기준으로 부과된 취득세를 소급 적용해 다시 과세토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숨 나오죠, 여러분. 저도 좀 그런데, 좀 그렇네요. 자, 제가 또 여러분께 이 행정안전부의 업무 지침을 제가 좀 봐드릴게요. 유권 해석인데요. 15년에 나온 유권 해석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게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1항에서는 법 제10조 제5항 각호에 따라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 취득을 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최종 취득자는 거래 상대방인 분양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을 하기 위해 제3자인 분양권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당해 제3자에게 지급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이 돼서 세율 2.8%를 적용을 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신문 기사를 오늘 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신문 기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입주권을 승계조합원으로부터 이제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그 승계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산정 문제잖아요. 재개발 입주권 승계조합원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2번이 부과가 된다. 승계 시점에 1번, 그리고 어떻습니까? 입주 시점에 또 1번, 이렇게 2번이 되는데, 승계 시점에서는 4%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 그 토지 취득으로 봐가지고 이제 토지 취득가액과 그리고 프리미엄을 더한 그 금액에 4%를 4%를 적용을 한 취득세를 내고요. 그리고 입주 시점에는 어떻습니까? 입주 시점에는 우리가 2.8%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2.8%를 적용한 취득세를 적용을 하는데, 이때에는 조합원 분양가 그리고 프리미엄, 옵션, 분담금 등을 다 합한 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2.8%에 해당되는 취득세가 부과가 된다는 게 요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입주 시 어때요? 프리미엄하고 분담금을 제외해서 그간의 취득세가 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승계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덜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자체에서는 세금을 덜 부과했기 때문에 어때요? 제척기간 이내에 걸리는 그 기간 내 5년이거든요. 일반적인 기간 5년 이내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소급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 입장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는 어때요? 내년이 당장 초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가까운 이제 은평구 이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 소급과세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선의 어떤 지자체에서는요, 그러면 과세는 하되 가산세는 부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지자체의 입장이 맞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우리가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솔직히 조세 납세 의무는 우리 국민의 의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피해갈 수 없는 의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상 성립된 이 세금에 대한 취득세 부담 의무를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가산세를 부담을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소급과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를 한번 면밀하게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죠. 관계 법령을 저와 함께 보셔야 됩니다. 당의 관계 법령은요, 지방세법을 보셔야 되세요.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까지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당의 취득세와 관련돼서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세법 제10조에서는 과세표준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10조의 3에서는
유상 승계 취득인 경우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는요,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우리가 사례처럼 어떻습니까? 재개발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잖아요. 이럴 경우, 당해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상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항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함은 해당 물건을 취득을 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 비용과, 잘 보세요, 그리고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실상 취득 가격 규정만 봐도 어때요?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취득을 하는 재개발 입주권 승계 조합원에 대한 그 과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 그렇죠. 조합원 분양가뿐만이 아니라 제3자에게 지급을 한 프리미엄도 당해 승계 조합원에 대한 그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 표준에 산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실 내용은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과연 그러면 지방세는 어떤 원칙에서 부과가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국세기본법과 대동소이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17조가 실질과세 원칙이고요. 18조 신의손실의 원칙, 19조 근거과세, 그리고 20조가 소급과세와 관련이 되는 해석 기준의 원칙입니다. 보시면 17조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2항을 한번 보시면은요, 과세 표준이라든가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또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그리고 18조 신의손실의 원칙, 그리고 19조 근거과세의 원칙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20조 해석의 기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게 20조의 2항하고 3항의 내용입니다. 2항은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에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소급과세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이 법이라든가 지방세 관계법의 해석이라든가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그 해석이라든가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요. 당해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해서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의 기준을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신문기사가 지금 소급과세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제20조 3항에서 소급과세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제 얘기가 맞나요? 저희 이렇게 넘겨짚는 게 맞나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되세요. 20조가 납부 의무가 성립된 그 재산 행위 거래에 대해서는 당해 납세 의무가 성립된 후에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해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3호는 어때요? 일반적인 그 지방세에 대한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다 새로운 해석이라든가 관행에 따라서 소급해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취득세는 여러분 정부부가 과세 세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고 납부 방식의 세목입니다. 우리 종합소득세라든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거의 대다수가 지금 우리가 정부부가 세목이 아니고 지금 신고 납부 방식의 세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는 어때요? 우리가 신고했을 때, 그렇잖아. 신고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됐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세금에 대한 지방세 납부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신문 사례는요, 지금 납세 의무 성립이 언제 돼요? 보면은 납세 의무는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두 번째 문제였잖아요. 승계 시점에 취득세를 한 번 내고, 그리고 입주 시점에 한 번 더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입주 시에 내는 취득세는 입주 시점에 그때 우리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입주 시점에 적용되는 그 당의 취득세와 관련된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그때의 법을 적용받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방세, 취득세 납부하려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입주시 하려 그러면 세금 신고, 우리 신고하러 어때요? 지자체 가잖아요. 지자체 세무과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그, 묵지로 된 그, 이제, 뭐, 전자신고도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전자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례로 우리가, 이제, 직접 방문하는 걸로 할게요. 지자체를 직접 가셔가지고, 지방세 신고서라고 해서 작성을 해서, 모르면 이제 거기, 이제 그 담당자의 좀 도움을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이제 그 작성을 합니다. 뭐, 인적사항 같은 거, 물건지 같은 거 작성을 하면, 이제 거기에서 뭐 과표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서가, 지자체에서가 이렇게 해주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세율 2.8%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수증, 납부서를 이렇게 배부를 해주면 우리가 그거를 갖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만 봤을 때는 우리가 지자체 니들이 하라는 대로 안내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잘 냈어. 그럼 우리 다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뭐 5년 이내 것은 니들이 뭐 소득과세가 한다고 하니까 우리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까지 된 데는 여러분 지자체 잘못이 무조건 큽니다. 제가 지금 이게 뭐 솔직히 신문기사 보고 방송 들으면 분통 터질 일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법상으로만 어때요? 지금 우리가 신고 납부 방식의 세목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취득세. 그렇다 보니까 가산세도요. 비껴갈 수가 없어요. 나오면은. 솔직히 5년 동안에 만약에 그 제척기간 5년을 적용을 했을 때 가산세 부담이 나온다.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나오면 여러분 본세만큼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취득세가요. 기천만 원이 기본이에요. 이게 추가적으로 납부하셔야 될 금액이. 그러면 돌아버려. 솔직히 속칭으로. 그러면 좀 더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서 원시점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만약에 우리 솔직히 모르지 않습니까? 잘 일반 납세자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네, 뭐 분담금을 냈다 그러면 뭐 풀이면 그런 뭐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이렇게 챙겨서 뭐 안내해주면 가고 갔으면은 거기서 담당자 그거 보면서 과표자 산정을 해가지고 납부서를 잘 빼줬으면 세금을 잘 냈을 것이고 그러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우리가 그냥 살고 있을 텐데 갑자기 세금이야, 뭐, 물론 그때 얼마 안 나오니까 뭐 몇천만 원 줄어드는 그 세금을 내서,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뭐, 생각 안 하잖아요. 당연히 한 줄 알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세금을 더 부과한다 그러네? 가산세도 내라 이러네? 그럼 사람이 솔직히 멘붕이 오잖아요. 정신이 탈탈 털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솔직히 지자체를 욕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분들은 공무원이잖아요.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분들이 노역을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면은 안내를 잘 해주셔야 되고 잘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안 좋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들 지금 뭐 욕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많이 겪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 항상 조금 약간 좀 각성도 하셔야 돼. 제가 오늘 조금 좀 이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그렇게 비판하는 면이 이제 뭐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조금 좀 성실하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납세자분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뭐 말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가산세를 그래 빼줄게, 선입세듯이 빼줄게 이렇게 많이 밀어붙이다 그러는데 솔직히 이것도 가봐야 되는 거고. 근데 법상을 적용을 했을 때 지금까지 봤던 규정이 어때요?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그때 나온 법은 그때 법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척기간 그 5년 이내에 걸려들면 무조건 세금 내셔야 되시고, 물론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재수가 좋았으면 안 내실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내셔야 되시고, 가산세 부담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제가 제척기간과 관련된 조문도 보셔야 되니까 한 번 더 볼게요. 그리고 지방세 우리가 기본법 제38조 부가의 제척기간입니다. 여기서는 38조와 관련돼서는요, 1항입니다. 이제, 원래 지방세는 우리가 국세도 똑같잖아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이제 안 좋으면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감면받는 경우 10년이고요. 그리고 무신고인 경우는 7년, 그리고 이제 상속세는 무신고인 경우에 깁니다. 여러분 10년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기본법 제38조를 갖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5년의 제척기간을 얘기를 하면서 뭐 소급과세. 근데 소급과세라는 말은 소급과세는 아니에요, 여러분. 소급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건지 소급과세는 아닙니다.
그 소급해서 그 이제 5년 전에 성립된 그 납세 의무에 대해서 5년 그때 그 시점에 성립 시점 당시에 법을 적용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 그 시점에 성립한 그 납세 의무에 대해서 지금의 법을 갖고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저 그래가지고 좀 화가 나는 게 솔직히 좀 잘 짚어줬으면 또 화나네. 솔직히 잘 짚어줬으면 이거 진짜 이런 마음의 부담 안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솔직히.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화도 많이 났는데 어쨌든요,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뭐 소국가세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지금 당장 내년에 총선이 겹치니까 뭐 가산세도 부과 안 한다, 뭐 선심성 남발 이제 공약을 막 남발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원칙은요, 여러분 세금이 부과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왜 그러냐면 그 납세부 성립 당시에 적용되는 그 법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직간접 비용을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프리미엄하고 분담금은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와 관련돼서 뭐 최근에 이제 우리 세무 대리인들 중에 전문가 분들이 좀 이렇게 입장 표명하신 분들이 계신데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가 이 내용에 대해서 법조항이 애매하다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관련법에서는요, 승계조합은 입주 시에 당의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해서 취득 부동산에 대한 그 합계액을 산출하라는 내용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세 번째는 만약 법문대로만 해석을 하면 입주 시 프리미엄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칼럼도 많이 쓰시고 이제 저명하신 그 세무사님도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반대 입장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납세 의무가 성립할 시점에 그때 이제 적용되는 법을 적용하는 게 맞고요. 그때 법에 적용을 해서 세금이 나오면 우리가 세금 부담을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가산세에 대해서 특별한 면책 조항이 없다 그러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사안과 관련돼서는 냉정하게 끊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자체에서 뭐 솔직히 조금만 점검을 조금 더 세심하게 면밀하게 해줬으면 우리가 입주 시에 그 프리미엄하고 분담금을 이제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2.8%를 적용을 해서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솔직히 원망을 하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심적으로는 그래 좀 원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취득세는 정부 부가가세 세목이 아니고 신고 방식의 세목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무조건 그 책임 소재는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안타깝지만 이러한 사안에 결부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마음의 짐을 이제 내려놓을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 좀 편안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금 내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지금 뭐 총선과 관련돼서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권에 이제 이게 어떻게 표가 갈리잖아요. 현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가산세를 뭐 부담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가산세만이라도 면제해주면 좋긴 좋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향후에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원칙으로 돌아가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취득세는요, 납세 의무 성립 시점 당시에 그 시점에 법을 적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입주 시에 프리미엄하고 분담금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취득세가 부과가 되니까 요 점 한 번 더 유념하시고, 가산세 부담도 뒤따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계셔야 됩니다. 가산세 부담까지 오면 너무 가혹하길 수 있지만 그래도 향후에 한번 추이를 더 보시면서요, 저도 되도록이면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는 걸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상황이라든가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그러면 왜 이제 세금도 이제 좀 연기도 해주고 면제도 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가산세도 좀 부담을 하지 않게끔 도와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 건도 조금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가 조금 이렇게 납세 의무자분들의 그런 약간 좀 심정을 헤아리셔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으로 돌아가서 납세 의무 성립은 반드시 발생을 한다는 점, 저는 이 점을 한 번 더 여러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재개발 입주권 승계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이슈화 되는 문제입니다. 최근뿐만이 아니고 보니까 신문기사를 이렇게 훑다 보니까 올 초부터 해가지고 많이 대두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게 항상 뒷북을 치잖아요.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세금 막 따라가잖아요. 세무조사 막 따라가고 뭐 앞서 돈 막 번 사람들이 막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막 세무조사 들어가. 꼭 뒷북 치는 게 세무조사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취득세와 관련돼서는 특히 재개발 입주권 승계조합원에 대한 그 취득세와 관련돼서는 이 납세의무 성립이 어떻게 된다는 거, 프리미엄과 분담금이 과세표준 산정에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